60대 일자리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채용을 거리는 숨은 이유와 그리고 60대가 취업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방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편 방향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기업에서 60대 일자리 구인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 이유와 의향, 또 고령자 고용에 있었던 불만족 사례, 그리고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이유를 보면요. 기술 지식, 그리고 적합 업무, 인력난, 업무 태도, 이런 것들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주요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난이 부족한 그런 업종에서 많이 찾게 되고요. 또 고령자가 생각할 때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것은 아무래도 통계적으로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고령자가 만약에 기술을 가지고 전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에서는 고용 이유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를 고용해 봤더니 어려운 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하니까 막상 그 일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직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많다 보니까 뭐 낙상이라든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작업의 안전에 걱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고령 근로자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연구에서 더 깊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세부적으로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고령 근로자의 복무 관리가 어렵다, 뭐 생산성이 낮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냐? 당연히 인력량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고령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나이 여하를 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많은 서비스나 보건복지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력난 외에 어떤 부분에서 의향이 높냐를 보니까 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서비스 지원하는 서비스라든지 말씀드린 보건복지 서비스라든지 운수업, 전기가스, 전기 및 수도 사업 이런 곳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신노년 세대라고 하면요. 60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베이비 부모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60대가 되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고용을 해봤더니 불만족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노인 일자리 관련된 저담회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심지어 잘 나가는 기업이든 조금 젊은 청년이 사장인 기업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이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 한 100명에서 200분 정도를 직접 그 면접을 해서 고용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불만족 사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PC 작업이 좀 능숙하지 않다.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또한 조직에 대한 적응도, 업무에 대한 적응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꼽고 있고 흥미롭게도 노인의 특유의 고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게는 세대의 문화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 발전하면서 현재 시점 2022년 2월인데요. 2월 시점에 맞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처한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와서 가상 공간이 더 활발하게 된다든지 코로나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는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60대 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수용하려는 태도보다는 내가 왕년에, 내가 이전에 했던, 내가 이루었던 업적, 이런 자신의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단순한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이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IMF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차저차한 게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환경이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노년 세대의 그러면 근로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변화에 대한 그 적응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비중부터 그 이상을 보면요. 그 중간에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 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고집 또 나이가 주는 그런 권위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이고 굉장한 경륜이 있으신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대한 뭐 퀘스천이나 이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며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이전의 역할에서는 좀 벗어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장이 대표가 뭐 30대, 40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젊은 조직과 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전처럼 상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융화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소통에 있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어려워한다는 것을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는데 즉, 근로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받냐면 변화에 대한 태도, 이해도, 권위 유지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것이 냉철한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채용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업무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태도에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맡겨만 주시면 다 하겠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회식이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MZ세대랑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의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거나 권회의에서 얘기를 하거나 뭐 담배 피면서 서로 뒷담화를 하거나 그것이 다 이전에는 굉장한 역량이고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이지만 지금은 메신저를 한다거나 문자로 얘기한다거나 심지어 전화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많은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비록 그러면 대표가 나이가 그래도 50대, 60대라고 할지라도 새로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그 산업 세계에서의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좀 약간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업무 태도와 인성, 그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임금이라는 부분도 그 이전에 많이 받던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들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 특히 성취한 그 사례들,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경력이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니어를 고용했을 때 얻는 혜택, 이런 것들도 실리적인 혜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고 경험도 많으시고 정부 지원도 많고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령 인력에게 원하는 세부 역량적을 보면 되는데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설마 업무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듣지 않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이 21.1% 나타나는데요. 시니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A라는 말만 단어 한마디만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 속에는 이미 수많은 경력과 경험으로 그것을 성과한 그 성공을 보이신 업적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만약에 젊은 상사나 아니면 젊은 동료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시니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청하는 능력이 영향을 모두 미치는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능력 이런 것들, 조직 체계 이해, 지금은 님자 붙이고 해도 매니저하고 동등한 이런 수평한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근로 비중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전에 뭐 주인부터 시작하는 주인, 대리, 과장 뭐 이런 체계 속에 쌓여 있는 분들의 생각이 지금 조직에는 뭔가 멋쩍고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 CEO들 인터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조직은요, 또 이전의 기업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제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구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혁신적으로 느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조직의 형태와 문화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외국계나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서로 일하는 방식, 업무 조율 방식, 이런 것들이 권위보다는 실질적인 역할 분담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인 경우도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업무를 분업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채우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빨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에서 한 200명 정도를 인터뷰하고 뽑은 그러한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들어야 되고요. 기업의 니즈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조직 문화를 제대로 융합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스마트폰 정도의 디지털 이러한 소통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고령자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그 실적 관리를 위한 태그를 댄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한다든지 물론 기록이 어려운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디지털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덜 숙련적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 이거 내가 일을 맡겼다가 설명하다가 시간 다 쓰네 이런 고민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 일과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이전 방식의 것들에 의해서 그 담당 젊은 사람들은 야, 이거 내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데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비단 첨단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말한 고령자에 대한 그 구직, 구인 능력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경험과 이분들의 자질, 거기에 더해져서 경쟁력 있는 그 임금, 또 정부의 지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라는, 태도가 안 좋다라는 그 모호한 말 속을 들어가 보면요. 적합도에 있어서는 서비스나 정부 지원 임금 나이가 맞는 부분이 맞겠고요. 역량에 있어서는 의사소통과 디지털 능력이 중요하고, 근데 그 근저에 무엇이 있냐면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권위의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근저에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그 경청의 기술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노년 세대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저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그 임원회의 가면 재떨이가 날아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기고 그런데 그분은 그 사장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해고가 거의 없으신 그런 좋은 사례였음에도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본다라면 소통하는 방식에서 차이 이런 것들이 향수로 남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말 잘못 이런 것들도 그 언론에 큰 문제가 되고 CEO 리스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려는 자세가 일자리를 찾는 것, 특히 평생 현역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들의 경험 그리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